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조직의 일부로 살아갑니다. 가끔씩 테니스를 치는 동호회, 대학생 시절에 정말 밤새 머리를 맞대고 발표를 준비하던 팀플, 그리고 매일매일 쉽지 않지만 회사원으로서 속해 있는 팀까지 말이죠. 조직의 형태와 규모는 각기 다르지만 어느 순간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일하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딱 적합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의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가 쓴 규칙 없음입니다. 이 책은 넷플릭스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성공의 핵심이 된 독특한 기업 문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문화의 중심에 바로 모든 구성원들이 진정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직원들이 진짜 주인처럼 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스스로 판단하며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넷플릭스의 성공 비결을 담은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내용은 리드 헤이스팅스가 강조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조직은 최고의 인재들로만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축구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인 메시, 여러분 모두 아시죠? 메시한테 만약에 오늘 슈팅 200번, 그리고 달리기 연습 30분,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훈련을 하라고 압박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최고의 선수는 이미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어떻게 연습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그들은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팀의 가장 큰 공헌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헤이스팅스는 이런 사람들을 바로 최고의 인재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한 팀에 메시 같은 뛰어난 선수들 사이에 평범한 선수들이 끼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헤이스팅스는 조직에 평범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면 그 조직 전체의 역량이 그들에 맞춰 평범해진다고 설명합니다. 메시 옆에 평범한 선수가 뛰고 있다면 그 선수는 어떤 메시의 돌파 속도, 그리고 딱 반박자 빠르게 센터링을 탁 올리는데 그 선수는 공격 라인에 아직 도착하지 못한 거죠.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결국 메시도 전체적인 경기의 속도를 맞추느라 본래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평범한 인재는 과감하게 조직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헤이스팅스는 주장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고의 인재로만 조직을 구성한 후에도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이스팅스는 이를 위해 프로 스포츠팀처럼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팀에 이미 메시가 있는데, 정말 최고의 선수 메시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또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더 나은 실력을 가진, 더 나은 역량을 가진 음바페가 등장했다면 어떨까요? 아쉽지만 그럼 주저하지 않고 교체하는 겁니다. 스포츠팀이 주전 선수를 바꾸고 새로운 스타 선수를 영입하듯이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고의 인재를 계속 영입하고 조직을 새롭게 꾸려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떠오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인재를 영입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드는데 과연 그럴 여유가 있는 조직이 얼마나 될까요? 헤이스팅스는 이 점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는 평범한 직원 몇 명을 과감히 내보내고 그 예산을 오직 한 명의 최고의 인재를 영입하는데 쏟으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인재는 팀 전체의 성과를
폭발적으로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국 헤이스팅스가 말하는 핵심은 질은 양을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인재 한 명이 평범한 인재 여러 명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두 번째로 소개할 핵심 원칙은 최고의 인재들이 솔직하게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계의 최고의 두 선수인 메시와 호날두를 떠올려 봅시다. 만약 그들이 한 팀에서 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호날두가 메시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 경기에서 내가 쓱 보니까 상대 수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공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잘 뚫리지가 않더라고. 메시 역시 호날두에게 이럴 때는 내 경험상 이렇게 플레이해보는 게 더 효과적일 거야 라며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피드백은 경쟁이나 비난이 아니라 더 나은 성과를 위해 서로를 성장시키는 자극이 됩니다. 최고의 인재들 사이에서 솔직한 피드백이 오가는 문화는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자극하며 함께 발전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곧 팀 전체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게 되죠. 넷플릭스에서는 동료끼리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상사, 심지어 CEO에게도 거침없이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잘못된 결정인 것 같아요. 혹은 이 방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회사 목표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죠. 오히려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 상사는 감사의 표현을 하고 이를 평가나 해고와는 전혀 연관시키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마음 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솔직한 피드백이 주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조직의 효율이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불필요한 일이나 비합리적인 상황이 생긴다면 누군가는 바로 피드백을 주고 그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비효율이나 문제점을 찾아내도 말을 아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을 기분 상하게 할까봐 또는 상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껄끄러워서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지만 넷플릭스처럼 솔직한 피드백이 일상화된 문화에서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 솔직한 피드백이 아무렇게나 서로를 비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넷플릭스는 피드백을 위한 몇 가지 기본적인 맥락을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드백이 회사의 성과와 발전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죠. 개인적인 감정이나 해결책 없는 비난이 아니라 조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건설적인 조언이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서로 피드백을 나누면 자연스럽게 회사 전체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효과는 무책임한 행동이 억제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누군가 무책임하게 일한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건 아니지 않아요? 라고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구성원들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기 어렵게 되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원칙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원칙이 잘 자리 잡았다면 반드시 따라와야 할 핵심입니다. 바로 맥락을 알려주고 스스로 판단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조직에서 상사가 일일이 지시하고 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구성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한 문화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인 최고의 인재로만 구성하기와 두 번째 원칙, 솔직한 피드백 문화가 잘 갖추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사가 요건 요렇게 하시고요. 저건 저렇게 하시고 제 답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나하나 지시하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최고의 인재들이 그들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사라지고 피드백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문화도 빛을 잃게 됩니다. 이 책 규칙 없음에서는 상사나 리더가 직접 지시하고 절차를 통제하는 대신 직원을 어른으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인재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솔직한 피드백을 통해 상호 통제와 자극이 잘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필요한 것은 간단한 맥락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지와 같은 방향성을 제시하면 그 이후의 판단과 결정은 직원들이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축구에서 이 원칙을 생각해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감독이 호날두에게 날두씨, 그 경기 중에 요 시점에 요 지점에서 슈팅을 해주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제 말대로, 이런 방식으로 세세하게 지시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감독이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결정하고 호날두는 모르겠다, 일단 시키니까 하긴 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물론 호날두는 그 지시를 따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의 진짜 능력이 발휘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겠죠. 호날두의 창의적인 판단과 순간적인 플레이는 지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반면 어른으로 대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감독이 호날두에게 날두씨, 오늘 저희가 이제 상대팀을 쫙 분석을 해보니까 요런 전략을 좀 쓰더라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번 경기 정말 중요해요. 우리 꼭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날두씨,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주세요. 날두씨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최선의 모습을, 날두씨가 상상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호날두는 경기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감독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뛰어날 수도 있겠죠. 리드 헤이스팅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직원들에게 자유를 주면 회사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게 됩니다. 나는 우리 직원들이 넷플릭스를 위해 일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스스로를 넷플릭스의 일부라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맥락을 알려주고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문화는 구성원들이 일에 대한 진정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저 주어진 일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며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자유를 주면 사람들은 더 나태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믿음과 맥락이 주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일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자신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전해주는 팁들이 모든 기업과 조직에 무조건 적용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넷플릭스의 독특한 문화와 방식이 항상 정답이 아니죠. 사실 이 책에서도 인정하듯이 명확한 절차와 규정이 중요한 업무일 경우에는 규칙 없음에서 제안하는 자유와 책임의 방식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자동차나 의료기기 같은 산업들, 정말 인간의 생명과 실수 한 번, 이런 것들이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 이쪽에서는 어떨까요?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판단하여 얻을 혁신의 이득보다 관리하지 못해 발생할 치명적인 결함이나 실수의 위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과 조직에서는 명확한 규정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책의 지혜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조직과 산업은 창의성과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뛰어난 실행력, 그리고 빠른 적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조직에서는 규칙 없음이 전해주는 지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 책이 말하는 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일일이 지시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며 일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죠. 어떤 조직이든 구성원 모두가 진심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그 조직은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더 잘 되어갈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넷플릭스의 눈부신 성공이 그 사실을 이미 증명해 주었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조직은 어떤 모습인가요? 만약 규칙 없음의 원칙을 여러분의 조직에 적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꿈꾸던 그 조직의 리더는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진심으로 나의 일처럼 일하고 스스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조직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문화. 상상만 해도 기대되지 않나요? 규칙 없음의 지혜와 함께라면 더 나은 조직을 만드는 길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